이쁜씨들, 오늘 피부 표현 완벽 가이드, 스킨케어부터 컨실러,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그리고 하이라이터, 블러셔까지 어떻게 피부 표현 자연스러우면서도 가릴 건 다 가리고 얇게 할 수 있는지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피부 표현에 대해서 컨실러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찍는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더 정말 자세한 그런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왜냐면은 좀 자주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브러쉬 사용법도 자세하게 어떤 브러쉬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꼭 제가 비디오에서 쓰는 똑같은 제품을 쓸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서 쓰면 되는 그런 팁이에요. 특별히 피부에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토너로 닦아내기보단 이렇게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줘서 첫 보습의 단계를 시작해요. 이 제품 스킨케어 루틴에서도 말했던 제품이죠. 그 다음 단계는 약간 조금 더 점성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미치하거나 하지 않은, 콩이 왜 울어? 콩이인가? 이런 워터 타입 에센스 아니면 세럼으로 조금 더 보습을, 충분히 많은 양, 좀 동전 500원짜리보다 조금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살짝 마사지 하면서 좀 뭐랄까 이런 림프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발라줘요. 이런 제품, 세럼이나 이런 약간 워터 타입 제품 고를 때 밀리지 않는, 메이크업 전에도 그런 걸로 골라야겠죠? 낮에 바르는 거는. 제품마다 또 그리고 피부 타입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르는지는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모이스처라이저도 건조한 부분에는 좀 더 많이 하거나 좀 더 리치한 제품을 써서 건조하거나 들뜨는 피부가 없도록 눈 주위 가볍게 마사지 해줄게요. 지금 좀 아침에 붓기도 해서 이렇게 보습을 꼼꼼히 단계별로, 너무 많은 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농도가 묽은 것부터 해서 모이스처라이저까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표현 해볼 건데, 먼저 파운데이션 먼저 바를게요. 요새는 파운데이션들이 굉장히 다 좋아졌기 때문에 내 피부 타입에 잘 맞고 색깔만 잘 맞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굳이 프라이머나 뭐 베이스 없이도 피부 표현이 어느 정도 예쁘게 돼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스틸러 아쿠아 글로우 파운데이션 써볼게요. 양 조절을 손등에서 하면서 시작해요. 우선 요 정도 파달 정도로 손등에 덜어놓고, 더 필요하면 더 짜서 쓰는 식으로 하고.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이거 피카소 FB17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사실 파운데이션 브러쉬 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는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둥글게 생긴 그런 형태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냥 다른 뭐 제품들 좀 더 저렴한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 달라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힐 때는 항상 이렇게 조금씩만 먹여서 사용하면 돼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잘 먹여준 다음에, 이 브러쉬는 뭐 갈라짐이 납작한 브러쉬면, 왜 파운데이션 브러쉬들 조금 초보자분들은 어렵고 이렇게 뭐랄까 붓을 잘 다듬어서 쓰지 않으면 굉장히 갈라지거나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스킬이 없으면. 근데 이 브러쉬는 뭐 딱히 스킬이 없어도 그렇게 갈라지거나 뭐 붓자국이 많이 남는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얇게만 바르면 초보자분들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브러쉬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 경계 쪽으로는 거의 바르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가에도, 눈두덩이도
너무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 발리면 색조가 좀 예쁘지 않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남은 걸로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조금씩 필요하면은 조금씩 손등에 있는 거를 조금씩 더 묻혀서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 얼굴 반쪽에만 먼저 발라보고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붓자국 없애줄 때는 이렇게 좌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턱 같은 데는 바깥쪽은 거의 안 묻어나게,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 사용해서, 브러쉬 끝부분 사용해서 섬세하게 발라줄 부분은 발라주면 되겠죠. 어차피 다크 부분은 컨실러로 이따가 따로 또 가릴 거기 때문에 그냥 얇게만, 아니면 다크서클 먼저 컨실러를 얹고 파운데이션 발라도 되고, 이쪽 바른 쪽, 이쪽 아직 안 바른 쪽, 나머지 반쪽에도 발라볼게요. 그리고 컬러 고를 때는 항상 목과의 경계가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냥 내 피부에 딱 맞게 고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에 붉은기가 좀 많은 편이라면은 약간 조금 더 노란 파운데이션 고를 수 있고, 뭐 그때그때 피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나 아니면 내 피부의 타입, 이런 고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항상 여기가 좀 색소 침착이나 뭐랄까 붉은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시작하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깔아놓고 나머지는 색깔 맞춰서 얇게만 깔아준다고 생각하면서 바르고 있거든요. 눈두덩이는 거의 발리지 않도록 많이, 이렇게 뭐랄까 얼굴에 이렇게 V를 그려봤을 때 그 V 바깥쪽으로는 거의 많이 발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바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좀 섬세하게 발라야 되는 부위는 이렇게 거의 지금 브러쉬의 양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섬세하게 정리를 해줘요. 콧망울이나 이런 입가, 아니면 여기 눈썹과 콧대 닿는 이런 부분 같은 곳은 이렇게 브러쉬 끝으로 정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바르면 되고, 지금 한 겹을 다 깔았는데 손등에 거의 남아있지가 않죠. 조금 남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커버리지가 필요한 부분에 살짝 한 겹만 더 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통 보면 볼 부분엔 약간 잡티 같은 게 많잖아요. 컨실러 얹기 전에 약간 한 번 더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얹어주고 살살 이렇게 옆면 이용해서, 넓은 면 이용해서 밀착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만 항상 컨실러든 파운데이션이든 그 부분을 더 커버리지가 필요한 부분에만 쌓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겹 발랐어요. 잘 발랐는데 그 진짜 완벽하게 뭐랄까 정말 잘 밀착된 피부를 만들고 싶다 하면 약간 버핑 브러쉬들 있죠. 이런 끝부분이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커팅된 부드러운 버핑 브러쉬들, 이건 리얼 테크닉스 엑스퍼트 페이스 브러쉬인데, 이거 제가 단독으로 파운데이션 이걸로만 바를 때도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둥그런 모양이라서 정말 초보자분들, 내가 정말 스킬에 자신 없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둥글려서 바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브러쉬고,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 세트에 있던 버핑 브러쉬예요. 버핑 브러쉬인데 이거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말했다시피 좀 더 완벽하게 밀착되고 붓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피부 위에서 막 세게 힘줘서 뺑 문지르는 게 아니고 살살 결 따라서, 피부결 따라서 잔여 파운데이션을 좀 걷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살 터치해주면 돼요. 아니면 이 브러쉬로 해도 되고, 힘을 많이 빼고요. 더 바르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묻은 부분이나 눈두덩이 같은 데를 얇게, 정말 얇게 잘 밀착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다크서클이나 좀 넓은 부위 살짝 밝혀주는 컨실링 할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좀 뭐랄까 빛 반사 컨실러 중에 하나인 클리니크 에어브러쉬 컨실러예요. 이거 사실 한국에서는 매장에서 많이 단종을 시켜버려가지고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컬러, 한국에 나오는 두 가지 컬러 다 가지고 있는데, 눈밑 꺼진 부위를 밝혀주기 굉장히 좋고, 아니면은 이 조금 더 옐로우한 컬러로는 약간 눈밑 꺼진 부위가 좀 심하면서 많이 푸르딩딩한 부분들은 이런 약간 노란 거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약간 이 노란색 컨실러는 약간 붉은기 이렇게 코 옆에나 아니면 이렇게 칙칙한 좀 뭐랄까 색소 침착게 살짝 써줘도 돼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바르거나 아니면 썼던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살살, 막 너무 컨실러 바를 때는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막 버핑해서 바르기보다는 살살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밑은 항상 말하지만 푹 꺼진 부위가 가장 어두움이 심하니까 그 부분은 위주로 얹어주고 경계 없이 풀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밝히면 돼요. 이 제품 자체의 커버력이 크다기보다는 빛반사 효과 있으면서 가볍고 굉장히 촉촉하게 눈밑이 편안해요. 되게 건조한 부위에 발라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어느 정도 피부가 정리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여드름 자국이나 이런 여기 이런 큰 흉터?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이런 걸 어떻게 커버하면 되는지 핀포인트 컨실링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턱에 있는 큰 흉터를 먼저 가릴 건데, 그거는 이거 프루프 9호, 요새 잘 쓰는 프루프 9호로 먼저 써볼게요. 항상 쓰는 로라 메르시의 시크릿 캐모플라지, 저는 SC 3호 쓰는데 피부 톤에 따라서 테스트해보고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섞어서 내 피부 톤에 어느 정도 맞춰서 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컬러랑 살짝 좀 더 웜한 색을 섞어서, 약간 이렇게 짙은 잡티 같은 거는 밝은 색으로 가리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웜한 그런 색으로 가려야 잘 가려지거든요. 남은 파운데이션 약간이랑 조금 섞어줄 거예요. 손등 위에서 손등을 항상 팔레트라고, 좋은 팔레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손등에 열기가 살짝 제품 믹스하고 이럴 때도 도움을 좀 주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손등을 따로 팔레트 쓰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이죠? 그 부위에 잘 얹고, 여기도 붙어 있네 같이. 그리고 약간 거뭇함이 남은 입가에도 같이 잘 얹어줘요. 그리고 살짝 손을 써도 되고 경계만 풀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다 블렌딩해서 다 흡수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경계만 풀어줘야지 컨실러가 딱 그 잡티를 어느 정도 잘 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잡티도 손등에서 양 조절하면서 다른 잡티도 계속해서 가려볼게요.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는 굉장히 뭐랄까 밀착력이 딱 좋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컨실러가 잘 얹어지는 그런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렴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투자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여기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조그만한 브러쉬로 콕 집어서 가려볼게요. 그 부위에 딱 얹어줘요. 이런 약간 진행 중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빨간 붉은기는 가릴 수는 있지만
컨실러 한다고 납작해서 평평해지는 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겠죠. 코에도 여기 흉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를 흉터 찝어서 가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할 건데 하이라이터는 크게 이런 파우더 타입이랑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거는 피카소 신테식 14호인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보면은 뭐랄까 그냥 일반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지만 파운데이션 브러쉬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낭창낭창하고 약간 너무 모질이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펄감을 잘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파우더 타입 하이라이터 쓸 때도 잘 쓰고 이렇게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하이라이터 쓸 때도 잘 써요. 오늘 굉장히 촉촉한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원하기 때문에 이거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으로 하나 써볼게요. 끝부분에 브러쉬 끝부분에 위주로 살살 묻혀주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너무 펄 많은 제품을 얹으면 좀 안 좋은 게 뭐 피부 타입에 따라 상관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여긴 약간 유분이 좀 많이 나오고 피지가 잘 끼는 부위라서 거기에 이렇게 싹 넣어주기보다는 약간 콧대 위주로 자연스럽게 그냥 쓱쓱 하면 원하는 부위에 딱 잘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입술상 큐피드 보우에도 살살 그리고 여기 내 위쪽 여기를 항상 하이라이터 하는 이유가 피부가 그나마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 돋보이면 좋겠다 싶어서 항상 살살 자연스럽게 술 조금 넣어주는 편이에요.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 앞쪽을 감싸주듯이 그리고 눈썹 뼈에도 섀도우로 해도 괜찮지만 살짝 얼굴 전체에 쓰는 하이라이터 같이 써도 통일감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이 돼요. 이 부분은 약간 피지가 많이 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밝은 컨실러로 하이라이터 대신 쓰면 펄감이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밝힐 수 있겠죠. 피부 타입이나 파운데이션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지만 파우더 살짝 가볍게 해주긴 할게요. 아예 되게 그냥 뭐랄까 굉장히 물광 느낌 나는 피부를 원하면 파우더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파운데이션이 내가 그날 쓴 게 약간 어느 정도 뽀송하고 매트하게 잘 밀착력 있게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파우더 생략해도 되지만 디올 누드 웨어 파우더예요. 컴팩트 타입 파우더인데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약간 요철을 메워주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파우더 브러쉬 잘 쓰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리얼 테크닉스 블러셔 바르는 브러쉬예요. 블러셔 바를 때도 좋지만은 굉장히 부드럽고 봉총봉총하면서 가루 타입 입자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파우더 바를 때도 굉장히 좋은 브러쉬예요. 그리고 얘는 피카소 133 픽싱 브러쉬라는 아이인데 얘는 되게 인조모예요. 사실 인조모가 좋은 파우더 브러쉬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약간 애기 피부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픽싱 브러쉬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커팅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브러쉬를 따로 안 쓰더라도 굉장히 컨트롤이 세심한 부위까지 잘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그리고 입자를 어느 정도 잘 잡아주면서도 굉장히 얇고 밀착력 있게 파우더를 바르게 해주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 헤어라인 위주로 이거 막 파우더 바를 때도 막 이렇게 흩날리면서 바르기보다는 살살 눌러주듯이 브러쉬 굴려서 여기
이렇게 광 있는 거는 콧대나 아니면 여기 이런 부분 광은 살리고 머리카락 들러붙는 부분에 위주로 우선 해줘요. 그리고 나서 컨실러 쓴 부위들 있죠? 그런 부분 위주로 살짝 세팅을 해줘요. 컨실러가 오래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더아이 컨실러도 사실은 살짝 고정을 해주면 좋거든요. 파우더는 했지만 건조하거나 푸석해 보이는 느낌 전혀 없이 얇게 세팅만. 그리고 눈썹이랑 눈화장 아주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블러셔랑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촉촉하고 윤기나고 건강한 그런 표현을 원한다면 이런 쿠션이나 이런 크림 타입이나 아니면 이런 액상 타입 블러셔 쓸 수 있겠죠? 오늘은 정말 촉촉한 표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크림 타입 블러셔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적당한 위치에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경계로 바깥으로 풀어질수록 경계 없이 연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크림 타입 블러셔나 액상이나 쿠션 타입 바를 거면 발라도 되는데 사실 지금 이쪽 볼 쪽에는 별로 파우더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뭉치지만 않으면은 크림 타입을 그 위에 써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썼던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돌아가서 정말 경계 없이 바깥쪽 경계를 어디서부터 블러셔가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피부 표현하는 법 위주로 처음 스킨케어부터 블러셔까지 하이라이터랑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색조를 눈이나 볼, 입술에 다 얹고 나서 조금 더 잡티가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얼굴에 색이 올라가면 그만큼 좀 잡티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지막 컨실러 점검 좀 해주면 돼요. 그때 제품에 대한 얘기나 발색이나 뭐 스킨케어 루틴 같은 거는 블로그랑 인스타에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으니까 와서 아는 척 해주세요. 안녕.